우리가 왜 자꾸 이게 염증이 낫지 않고 누적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회복 속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여러분들 관절염이나 특히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디스크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 수술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저한테도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분 수술을 하고 오셨고 그 뒤로 치료해서 항염증 한약 치료로 좋아진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술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관절 질환, 디스크 질환에 대한 관점이 좀 넓어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고, 저희 환자분도 마지막에 한 1년 정도 저희 채널을 쭉 지켜보다가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목소리와 그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같아요. 하루 지날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올라가고 회전되는 걸 제가 직접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더 술도 안 먹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좀 생겨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 삶이 참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참 감사드려요. 이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하셨어요. 2020년과 2021년에 하셨고 지금 2023년에 이제 저와 함께 치료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신 중인데, 그 수술하기 3, 4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으셨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은 꼭 수술이 필요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마비가 왔어요, 왼쪽 발목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셨어야 했고, 그 뒤로 다시 재발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하셨고 그 뒤로는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오셨는데 또 다시 재발했어요. 근데 이제 제거할 디스크도 없어가지고 이제 수술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항염증 한약 치료를 통해서 염증 위주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으셨어요. 이분의 첫 번째 수술처럼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운동에 마비가 오는 거, 대소변이 조절 안 된다던가 그런 심각한 상황들, 혹은 아무리 염증 치료, 대증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들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먼저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해보게 되죠. 근데 그 염증 치료의 방식이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제가 아는 항염증 한약 치료, 염증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염증 치료 단계가 훨씬 이렇게 길어졌어요.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염증 치료를 하고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정형외과 그 협회, 거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염증을 치료하는 기간을 먼저 갖고 있다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처럼 신장의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소변에 기능 이상들 배출하거나 그 소변, 소위 오줌발이 좀 떨어진다거나 자주 본다, 야간요들, 이런 경우 있는 경우 많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젊으셨을 때부터 간에 만성염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술을 좀 많이 드신다든가 남자분 좀 그런 경우들 있고, 그 자세한 증상은 제가 이제 연결 위에 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신장의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간의 만성염증도 있었고 함께 치료해서 경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처음에 수술한 다음에 그 관리가 좀 아쉬웠어요. 이제 운동해야 좋아진다는 거에 너무 좀 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게 염증이 낫지 않고 누적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회복 속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0 중반 이후 이렇게 중년부터 되면은 한참 젊을 때와는 좀 달라요. 젊을 때 되게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셨고 에너지 넘치게 사업도 잘 하셨던 분인데, 그때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달라진다는 사실. 어떤 게 다르냐면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좀 쉬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영양제라든가 홍삼 혹은 기운 부쩍 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쥐어짜버리면 이 신장이 약해집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 동반하면서 허리나 무릎, 고관절 이런 부분의 회복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더라도 내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서 해야 돼요. 과유불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성이 떨어졌을 때 휴식만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는 꼭 이 회복 속도를 살려내는 염증 치료, 항염증 한약 치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치료하셔가지고 이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신 이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희망 가지시고요. 네, 제가 2020년 네. 9월에 전에 원래 이제 오른쪽 훨씬 전에 오른쪽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주사를 7번을 네. 맞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왼쪽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주사를 맞았는데 그 왼쪽 그 발목까지 그 마비가 오더라고요. 이제 MRI 찍었더니 좀 심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1차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년 12월에 다시 이제 재발이 돼서 서울 병원 가서 또 MRI 찍었더니 네. 이제 또 이게 또 재발이 돼서 이게 좀 양쪽이 다 좀 서 있으면 네. 이 양쪽 허리하고 약간 엉덩이 쪽 밑으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잖아요. 예, 바늘로 찌르고 그래서 지금 잘 때도 뒤에다가 이제 허리쯤에다가 이제 수건을 말아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면은 통증이 좀 사라지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는 뭐 많이 좀 괴롭네요. 하고 나면 좋아진다는데 나는 너무 오래 가니까. 아니, 많이 줄었죠. 엄청나게 좋아졌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네. 좀 쉽게 일어나고요. 그 침대에 앉아서 양말 신을 때도 좀 많이 편해졌고요. 그럼 지금 수건 말아서 이렇게 받치고 주무시고 아니요, 지금 전혀 하고- 안 합니다. 아 이제는 안 해도 예. 지낼만 하다. 예. 줄넘기까지는 아직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제 네. 또 제 헬스장 내려가서 좀 뛰었는데 뭐 통증이나 이런 거는 거의 못 느꼈어요. 이렇게 가볍게 뛰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아니면 네. 러닝머신 하다가 네. 또 다시 쉬고 네. 또 뛰고 이렇게 그쵸. 했었는데 네. 전에는 이제 뭐 그 왼쪽 그 발목이 발목 들어와서 좀 딱딱하고 불편했는데 네.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전에 그 마비 왔던 그 발목 말씀하시죠? 왼쪽? 네네. 제가 감사하죠. 저는 네. 3년 동안 진짜 별 수술 2번에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네. 이 약 하나를 먹고 이런 효과를 봤다는 게 저도 이렇게 먹으면서도 하루하루가 이제 뭐 기적 같아요. 그냥 저희 집사람도 이거 무슨 마약 아니냐고.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보다 이 염증 치료 방식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따라오는 다른 영상이나 제 유튜브에 관절과 만성염증 TV에 있는 방법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 구체적인 방법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